어, 그래서 데이터가 마스 데이터, 트랜잭션 데이터, 이벤트 데이터가 있다고 했는데요. 마스 데이터는 이제 아까 GDSN이나 JSON 소스나 JSON 글로벌 레지스트리 플랫폼 또는 GLN 위치 플랫폼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여기 저장이 되고 트랜잭션 데이터와 이벤트 데이터는 EPCIS에 저장이 되는 게 기본인데요. 마스터 데이터도 이 EPCIS에 등록이 될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아까 기차에 뭡니까? 기차역 코드 있지 않습니까? 기차역이 바코드처럼 이렇게 나와 있으면 이게 뭔지 모르잖아요. 그죠? 이게 베른역인지 아니면 서울역인지 이게 마스 데이터거든요. 아니면 GPS 좌표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EPCIS에 저장이 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EPCIS가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 공유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GS1에서요. 그 다음에 서비스 공유를 좀 이야기 드리고 싶은데요. 이미 전 세계 수십억 개의 우리 상품 사물에 GSM 코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코드를 알면은 이 상품에 대해서 사물에 대해서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까 알려주는 게 이 오픈 서비스입니다. 예를 들어서 차가 있으면요. 차가 있으면은 이 차에 코드를 넣으면은 차에 코드를 넣는다는 게 880 우리나라의 현대자동차에서 만든 예를 들어서 뭐 제네시스 어떤 모델 이 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이 사물의 코드와 함께 내가 어떤 언어를 쓰고 있고 뭐 한국어를 쓰는지 아니면 영어를 쓰는지 또는 장소가 어딘지요. 이게 한국인지 미국인지 예를 들어서 왜냐하면은 서비스가 똑같은 자동차의 에이즈 서비스라도 똑같은 차에서 미국과 한국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상품의 사물의 식별자랑 사용하는 언어 그 다음에 현재 접근하는 장소, 국가를 넣게 되면은 여기에 관련된 다양한 서비스들을 찾아줍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똑같은 제네시스인데, 그죠? 내가 한국에서 어떤 서비스를 받고 싶어. 그게 자동차 검사나 아니면 서비스센터 이야기라든지 뭐든지요. 상품 정보라든지 또는 미국 같은 경우에 또 다른 서버로 연결시킬 수 있게 해주는 게 GS1의 서비스 공유 플랫폼 표준입니다. 뭐 예를 들어 가지고요. 저희가 스마트시티 쪽에 이미 뭐 서울시 송파구에 석촌호수를 깔아놨어요. 그리고 올해 시흥시도 하고 뭐 부산시도 준비 중에 있는데요. 이게 보시면은 다양한 지하산 식별을 집어넣어요. 뭐 예를 들어서 관광 같은 경우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 부산역의 투어버스 정류장이 지하선 코드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SGLN요. 현재 행안부랑 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부산시 투어버스는 사물 자산입니다. 운전사는 GS RN이고 이 코드를 넣으면요. 뭐 예를 들어서 정류장 코드를 넣으면은 야 이게 뭐 부산 시티 투어의 2박우 패키지도 보여줄 수가 있고 뭐 이런 레드라인도 보여주고요. 또 날씨 정보도 보일 수 있고 이런 다양한 서비스들을 부산시가 만들든 아니면은 기업이 만들든 또는 시민이 만들든 학생들이 만들든 이런 서비스들을 이 사물에다가 연결시켜 놓을 수 있는 플랫폼이 ONS라는 겁니다. ONS 2.02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오브젝트 네임 서비스입니다. 꼭 전화번호 서비스로 보면 됩니다. 현재 인터넷 쪽에서 우리가 뭔가 서비스 검색할 때 보면은 네이버나 구글 가지 않습니까? 네이버 구글 가서 부산역 투어 버스 정류장 치면은 뭐 파워랭크하고 다 나오는 것처럼 그거는 사람이 한번 고민을 해야 됩니다. 이게 내가 어디지? 그리고 말을 만들어야 됩니다. 부산역 투어 버스 정류장. 그게 아니라요. RFID가 되든 비컨이 되든 아니면 QR 코드가 되든 이게 기계의 도움을 받아가지고요. 즉각적으로 얘가 어딘지, 얘가 누군지, 얘 장소가 어딘지를 알아서 서비스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GSM 표준에 있고 이제 저희가 구현해서 쓰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소개드리면 이렇게 돕니다. 그래서 내가 뭐 바코드나 QR 코드나 RFID 코드를 읽어서 GSM 코드를 받게 되면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받습니다. 이제 앱으로 보게 되면요. GSM 코드에다가 애플리케이션 유닛 스트링을 붙입니다. 이게 뭔가 하면은 내가 어떤 언어를 쓰고 있고 내가 어느 장소에서 접근하는지 이거를 코드에 붙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얘를 도메인 네임으로 바꿉니다. 풀리 퀄리파이드 도메인 네임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이 뭡니까 사물의 이름을 여기 ONS 네트워크 있습니다. 이게 우리 DNS 보면은 DNS 국가마다 루트가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처럼 ONS라는 시스템이 아직까지는 활발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지고 있고 여기에 물어보면 이제 서비스 다 찾아줍니다. 그리고 각 서비스마다 서비스 다 XML이 표준이 있어가지고요.
이 서비스가 누가 제공하고 웹페이지는 어디고 이런 다양한 정보들을 여기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보면 서비스를 공유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든지 서비스를 만들고 이 서비스는 버스에 해당되는 서비스냐 아니면 장소에 해당되는 서비스냐 아니면 삼다소 같은 상품에 해당되는 서비스냐 그 다음에 어떤 서비스인지 정보들도 함께 제공을 하게 되는데 그걸 받게 된다면 이 서비스를 아주 쉽게 접근이 가능합니다. 나중에 제가 굉장히 유용한 어떤 그런 서비스 모델들을 좀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또 다른 하나가 지혜선 디지털 링크입니다. 이 QR입니다. QR이 보면 지금 표준이 아니거든요. 완전히 뭐 자기 마음대로 씁니다. 보면. URL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데요. GS원에서는 최근에 QR 표준을 원래도 있었고요. 새로 또 만들었습니다. 디지털 링크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마트 가면은 뭐 구운 계란 3개 들어간 것도 보면 QR이 달려 있거든요. 그건 찍어봤자 별 정보가 없어요. 그냥 홈페이지 하나 가서 그냥 이름 넣고 뭐 이런 것밖에 없는데 사실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다양한 정보를 알고 싶어요. 알고 싶은데 각 기업한테 맡겨다 보니까 퀄리티도 떨어지고 매번 뭐가 다르게 접근을 해야 되거든요. 그게 아니라 표준을 아예 만들어 버렸어요. 올해 2월 달에 새로운 버전이 나왔는데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독일의 메트로든 뭐 월마트든 아니면 네슬레든 이런 글로벌 기업들이 유통 생산 기업들이 우리 기존의 상품에 바코드만 있었는데 대부분요. 여기도 QR도 표준으로 붙이려는 움직임이 크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 뭐가 되는가 하면요. QR 찍으면은 야 이게 뭐 진품인지 아닌지 오센티피케이션이라든지 원산지도 알 수 있고 그다음에 어떤 내용물들이 들어있는지 그다음에 이거 어떻게 보관하고 먹어야 되는지 뭐 먹거리 식품이면 이거 레시피가 어떤 뭐가 있는지 그다음 리사이클링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든지 그죠? 그다음에 이거 파는 데가 여기 말고 또 어디가 있는지 그죠? 이런 다양한 어떤 그런 서비스들을 다 표준화를 해놨습니다. 오선티피케이션, 이게 아까 오이처럼 해놓고 내가 상품에 QR을 스캔을 하면은 이 QR 디지털 링크를 가지고 기업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렇게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굉장히 사업 분야로 굉장히 유용하고 빨리 할 수 있는 그런 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그 뭡니까 그 데이터 표준들을 가지고 많이 또 하고 있는 게 글로벌 이력 추적입니다. 특히 먹거리, 의약품, 의료기기, 안전에 관련된 부분들은 굉장히 빨리 많이 진행되고 있고 특히 이제 블록체인이랑 연결돼 가지고요. GS원에서는 글로벌 트레이서빌리티 스탠다드 2.0이라는 표준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미 표준들도 많이 있고요. 현재 블록체인을 쓸 수 있는. 그리고 블록체인 기업들도요, 지금 뭐 먹거리, 그 다음에 의약품, 뭐 메디레츠라든지 IBM의 저기 뭡니까 푸드 트러스트라든지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지혜성 기반으로 씁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먹거리만 하더라도 생산되는 국가, 그 다음에 물류, 그다음 소비되는 국가 다 다르기 때문에요. 각 국가나 기업들이 다른 블록체인 솔루션을 쓰면 연결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글로벌 플랫폼들은 다 지혜손 식별자, 그 다음에 지혜손 오희, 그 다음에 지혜손의 아까 EPCIS 이런 것들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우리나라는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농심이든 SDS든 자기네들 다 만드는데 그러면 안 씁니다. 앞으로는. 그래서 지혜손 기반의 이력 추적 플랫폼을 블록체인도 만들 필요가 있고요. 또 블록체인은 또 꼭 아니라도 됩니다. 그래서 그냥 GTS를 만드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게 표준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오렌지도 표준요. 코드 표준이라든지 맨 밑에, 그다음에 바코드, 뭐 EPC, RFID, 캡처 표준들, 그다음 EPCIS, OHI, EDI, 그다음에 데이터 GDSN, 스마트 서치, 뭐 글로벌 로케이션 넘버, 위치 데이터베이스라든지, 요게 기존의 GSM 표준인데요. 이력 추적을 위해 가지고 이제 글로벌 트레이서빌리티 2.0, 그다음 EPCIS를 어떻게 쓸까? 그 다음에 이력 추적 정보를 찾는 방법 디스커버리들, 그 다음에 산업별로 이렇게 먹거리, 의약품 이런 식으로 표준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력 추적은 기본적으로 GS1을 가지고 쓰는 게 글로벌 트렌드입니다. 요거는 뭐 제가 조금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을 하기 위해서 이런 뭐 마찬가지입니다. 상품들이 태어나서부터 유통 물류 거쳐서 소비될 때까지 어떤 크리티컬 트래킹 이벤트를 저장을 해야 될까? 그 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내용들은 뭘까? 아까 EPCIS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뭐
이런 그 지혜손의 이력 추적과 블록체인은 궁합이 아주 잘 맞아가지고요. 아예 가장 많이 쓰는 IBM의 푸드 트러스트 같은 경우는 아예 GS1 표준을 어, 뭡니까 미니멀하게 구현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이야기 드린 게 기본적인 지혜손의 표준 기술입니다. 그래서 야 이런 게 있는데 그러면 왜 몰랐을까? 특히 우리나라는 많이 안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많이 쓰는 게 아니지 않을까? 그런 우려를 불식시켜주기 위해 가지고 제가 글로벌 트렌드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중국 알리바바가 2016년에요. 아마존도 2016년에 이제 GS1이란 MOU를 맺고 아예 GS1 체계를 도입을 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알리바바나 아마존, 물론 이베이라든지 뭐 다 테스코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뭡니까 유통 기업들은 지혜손 체계를 도입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상품에 지혜손 코드가 없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품 DB 있지 않습니까? 우리 여권 마찬가지죠. 우리 알리바바가 물건을 받으면은 바코드 스캔을 딱 하면은 상품 정보가 딱 떠서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체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뭐 AI를 하든 뭐든 간에. 그래서 사진이라든지 이런 DB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유통 업체들은 그 뭡니까 거기 상품 코드 그 다음에 상품 데이터들을 GS1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뭐 다른 기사가 하나 더 있는데요. 알리바바와 중국의 40개의 유통 물류 업체라고 이야기하는데 중국 전체가 GS1을 씁니다. 식품 안전 관련돼 가지고요. 그래서 이게 보면은 아까 유통 같은 경우는 어차피 글로벌하게 뭡니까 유통 물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국제 표준을 쓰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요. 푸드 서비스도 보면 안전 때문에 이유가 2011년에 미국도 2011년에 이제 오바마가 푸드 세이프티, 푸드 식품 안전 뭡니까 현대화 계획, 모더나이제이션 액트 법안에 서명을 했거든요. 그래서 식품의 뭡니까 모든 정보들을 공개를 하고요. 궁극적으로는 이력 추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최근에 작년 10월 달인가요? FDA가 공개 워크숍을 했거든요. 근데 푸드 스마트 뭐 이런 산업 생태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의약품 뭐 새로 만들면 FDA 임상하지 않습니까? 그죠? 1상, 2상, 3상 임상하고 뭐 판매 허가를 받는데 앞으로는 식품들도 사실은 그렇게 가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이런 유럽이나 미국뿐만이 아니고요. 중국은 더합니다. 중국은 뭐 근래 뭐 멜라닌 분유 사태 때문에 애들이 많이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뭡니까 굉장히 뭐 중국이라는 국가를 운영하는데 굉장히 뭐 큰 사실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식품이나 의약품 안전들이거든요. 그래서 중국은 뭡니까 2015년도에 식품안전법을 만들고요. 저희가 그 오토 아이디 랩스가 중국의 후단 대학교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주화에 한 2천억인가 예산을 받아서 지혜소음 관련된 뭡니까 연구소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식품, 의약품, 뭐 스마시티 뭐 이런 쪽들로 지혜소원을 도입하는 어떤 그런 기술 개발 기업들과 같이 함께하는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같이 함께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중국의 식품 안전법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요. 지혜소원 기반으로 돕니다. 그다음에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미국 FDA라든지요. 미국 FDA라든지 각국의 FDA죠. 한국 같으면 KFDA죠. 그죠? 각국의 그 식품 의약국에서 모든 의약품과 의료기기의 지혜성 코드를 쓰게끔 강제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면 병원에 가서 처방전을 받으면요. 처방전에 약 이름이 쭉 나오는데 앞에 보면 코드가 그 지혜성 코드입니다. 880 뺀 지혜성 코드입니다. 앞에 한미약품에 무슨 코드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이미 전 세계 의약품과 의료기기는 지혜성 코드를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FDA 같은 경우에 UDI라고 합니다. Unique Device 의료기기 같은 경우요. Unique Device ID라고 하는데 지혜성 코드입니다. 기본적으로요. 그래서 이 UDI에 대해서 모든 FDA 승인을 받는 뭐 클래스 1, 2A, 2B, 클래스 3. 3 같은 경우는 우리 뭐 심장 뭡니까 페이스메이커 같은 이런 아주 뭡니까 정교하고 뭡니까 중요한 어떤 그런 의료기기부터요. 밑에 뭐 주사기나 수술용 가위라든지 뭐 이런 것들까지 모든 뭡니까 그 의료 임상에 활용이 되는 의료 기기나 장비에 대해서 UDI 지혜성 코드를 갖게끔 하고 여기에 대한 데이터를 뭡니까 DB가 있거든요. 올리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헬스케어가 가장 어떻게 보면은 많이 앞서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생명과 관련되기 때문에 법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국가들이 안 따라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가 아니라 이게 벌써 몇 년 전 이야기입니다. 제가 업데이트를 안 시켰는데 50만 종류 이상의 의료기기가 지어손 코드를 가지고 90% 했는데 사실 더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들을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마스터 데이터가 되게 됩니다. 나중에는 마스터 데이터뿐만 아니라 이벤트 트랜잭션 데이터까지 필요하게 되겠죠.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는요. 영국 같은 경우는 이제 NHS라고 여기 내셔널 헬스 서비스거든요. 그래서 모든 어떤 뭡니까 의료 병원들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집합체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NHS에서 아예 2014년도에 영국의 의료 체계는 다 지역선으로 간다 공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의학 의료기기 이력 추적 그 다음에 또 병원에 이게 뭐 스캔 포 세이프티라는 프로젝트가 있는데요. 뭐 병원에서 간호사가 환자에게 약을 투여한다든지 할 때 간호사 코드 스캔하고 환자 코드 스캔하고 약 스캔하고 그다음에 체크하고 투여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게 다 코드가 지혜성 코드입니다. 그리고 뭐 존슨앤존슨 같은 경우는 준비를 하는 거죠. 미국이 2018년이 아니고 2023년도까지 아까 UDI라든지 그다음에 드럭 서플라이 체인 시큐리티 액트라는 걸 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이력 추적을 다 하게끔 만듭니다. 그래서 존슨앤존슨이라든지 파이저라든지 이런 글로벌 우리 제약기업들은 이미 자기네들 생산 정보들을 EPCIS에서 넣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나중에 뭡니까 저기 한자까지 연결이 되게 되거든요. 우리나라도 사실은 해야 됩니다. 우리 뭐 한미약품은 조금 잘하는 우리나라 기업입니다. 옛날에 RFID 할 때부터 했기 때문에 자체 솔루션도 가지고 있고 관심이 많은 기업인데 그 외 기업들은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나중에 되면은 뭐 화들짝 놀래가지고 아마 구현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오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더 나아갔어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뭐 아일랜드 같은 경우 계속 서비스 모델을 만듭니다. 아일랜드 같은 경우에 수술실입니다. 수술실에 환자도 간호사도 의사도 의료기기도 모두 코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뭡니까 수술에 뭡니까 들어가는 해당되는 모든 이벤트들을 탐지해서 저장하고 이게 나중에는 그 각 환자마다 수술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그런 것들 애널리시스를 하고 그다음에 의료기기나 뭐 이런 것들의 장소도 이렇게 트래킹하고 이런 목적으로 씁니다. 그 외에 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헬스케어 쪽에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헬스케어 분야는 특별히 GS온에서 디지털 스레드라고요. 전략 2018년에서 2022년까지의 제약 및 의료기기 이력 추적 전략을 내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예측을 하기로요. 이렇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병원입니다. 헬스케어 프로바이더가 병원이나 약국이고요. 환자도 있고 그다음 여기 환자네 그죠? 얘는 의사나 간호사겠죠, 그죠? 그다음에 간병인들 그 다음에 요 뒤에서 보면은 이제 의료기기나 의약품들을 유통하는 유통업체들 여기 생산자들입니다. 파이저나 한미약품이나 존슨앤존슨들, 바이에르라든지 GSK 백신 만드는 데라든지 그다음 뒷단은 이제 원료입니다. 성분이라든지 이제 로 머테리얼 만드는 그리고 여기 보면 정부도 있습니다. 파블릭 오소리티가 우리나라 심평원이라든지 뭐 시각처나 이렇게 되겠고요. 여기 보시면은 페이먼트 에이전시요 보험회사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의료 산업의 구성원들이 다 GLN 코드를 가집니다. 기업의 코드입니다. 장소 코드 되고 기업 코드 되고요. 그 다음에 의사, 환자들, 간병인들, 그죠? 그 다음에 얘네들이 모든 데이터가 여기 보시면은 EPCIS로 공유가 됩니다. 이게 된다면요. 내가 뭐 환자가 약을 받았는데 약통에 데이터 매트릭스 이상 코드 스캐닝을 하면은 그 약이 쭉 어떻게 타고 왔는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환자의 안전 때문에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EMR, EHR 많이 하는데 내가 어떤 약을 어떤 환자에 투여하고 뭐 이런 모든 것들에도 식별자로 활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헬스케어 부분들은 아주 뭡니까 어떻게 보면 급진적이라고 할 만큼 GSM 표준들을 적용을 해서 데이터를 공유하는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운송 및 물류 보게 되면요. DSB라는 게 유럽의 큰 대형 물류회사입니다. 이게 계속 M&A를 하면서 덩치를 키워왔거든요. 그래서 6회공 다 가집니다. 전 세계 110개국에 사업을 하며 80개국의 사무소가 있는 유럽의 대형 물류회사인데요. 얘네들이 하는 게 보면은 계속 M&A도 하고 그 다음에
사업이 확장되다 보니까 보면은 이제 항공 물류, 해운 물류, 그 다음에 뭐 도로, 육상 물류가 있는데 얘네들의 사실은 데이터들을 다 공유를 하는 그런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트럭이 짐을 싣고 가다가 뭐 그 트럭에 짐이 비행기에 실려서 그 다음에 또 다른 트럭 타고 간다든지 그래서 이런 다양한 어떤 뭡니까 그 운반 수단 또는 뭐 그게 기업이 될 수도 있고요. 데이터를 공유하기 위해서 식별자, 데이터 표준 이런 부분들이 다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그래서 이런 운송하는 물품에다가 이런 이 코드를 붙이 이게 지혜성 코드입니다. 아까 보시면 제가 굉장히 긴 바코드가 있다고 했거든요.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게 이 박스 코드요. 박스 코드에 박스에 어떤 상품이 들어가 있는지, 그 다음에 주문자 오더 번호가 뭔지, 이런 뭐 배치 번호 뭔지 이런 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만 달고 다니면 전 세계 어디로 쫙 돌면서 그 다음에 모든 이벤트를 이렇게 뭐 바코드로 찍는다든지 RFID 리드로 읽었을 때 그 데이터가 전 세계 공유가 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움직임들도 있고 유엔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 그 난민들 구호하기 위해서요. 전 세계 난민이 한 1억 2천만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주로 아프리카나 중동에 있는데요. 그래서 이 뭡니까 펀드를 레이징 하는 것부터 해가지고요. 어떤 물품을 사서 어느 캠페인은 뭘 보내고 그다음에 실제 딜리버리까지 굉장히 큰 프로세스고 많은 기업들이 참여합니다. 뭐 UPS, DHL 하나의 기업이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 모든 것을 한눈에 다 봐야 됩니다. 그죠? 계획도 하고 정말 제대로 갔는지 표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UNHCR이 고동 난민국이죠. 그다음에 GS1이랑 그다음에 이런 다양한 기업들이랑 해서 저희가 이걸 Humanitarian Logistics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까 유엔에 도움을 주는 것들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표준이 없으면 연결이 안 됩니다. 그리고 항공도 IITA라든지 국제항공운송협회가 있고 또 FIATA가 이제 국제 그 항공물류운송협회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작년에 2019년도에 서울에서 총회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예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항공물류에 GS1 시스템을 적용을 해서 트래킹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잘 안 된 겁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 상품을 항공사에 맡겨서 보냈는데 뭡니까 그 상품이 지금 어디 있는지 붙이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확한 정보도 제공이 잘 안 됐었거든요. 그런 부분을 개선하려는 노력이고요. 여기에 참여하는 게 보면은 기본적으로 지혜선 표준이 중심이 있고요. IITA라든지 다양한 뭐 카고라든지 다양한 어떤 단체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뭡니까 DHL이라든지 그다음 KLM, 델타, 루프트한자, 스위스 에어라든지 에어 캐나다 그래서 이런 대형 항공사들이라든지 시프로드, 뭐 그라운드 핸들러 이게 다 모여가지고 이런 표준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사실은 조금 참여를 했으면 싶은데 아마 만들어지고 나면은 아마 설 것 같습니다. 철도도 마찬가지예요. 철도도 철도가 사실은 저기 교통 분야에서는 가장 앞서갑니다. GS1 적용하는 게. 그래서 이미 뭐 스웨덴, 스위스, 프랑스, 독일, 호주, 인도 사활을 걸고 GS1 표준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물류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컨테이너를 트럭에 싣고 기차역에 가면은 트레인에다가 컨테이너 올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한국 와서 배 타고 결국 소비자까지 가는데 여기는 이력 수집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차가 지금 어디 있고 이런 데이터를 공유해야 됩니다. 기차에 뭐가 실려 있고요. 뭐 이런 것도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차 트레인 유로피안 트레인 컨트롤 시스템이죠, 그죠? 그러니까 간제 때문에도 쓰게 되고요. 그 다음에 MRO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업 분야입니다. 그래서 예전 스위스 보면은 철도가 그냥 100년 훨씬 넘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모든 자산들요. 솔로 세그멘트가 되든 아니면은 발리스하고 같은 뭐 비컨 장비가 되든 이 뭡니까 바퀴 같은 힐이 되든 사람이 되든 그죠. 그래서 모든 그 자산들의 또는 구성원들에 대한 코드가 옛날에 뭐 할아버지가 손으로 쓴 것도 이런 것도 하고 그래서 IT 시스템 운영을 해왔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바꾸고 있는 게 뭔가 하면은 MRO요. Maintenance, Repair, Overhaul, Operation 전체를 지혜성 체계로 갑니다. 그래서 부품 납품하는 모든 업체들이 다 지혜성 코드, 뭐 지멘스라든지요, 알스톰이라든지 지혜성 코드랑 그다음에 데이터를 같이 이렇게 제공해. 그러면은
자기 뭐 ERP라는 IT는 바로 연결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MRO에 GSON을 쓰는 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유가 보면은 이제 이런 다양한 유럽의 법이라든지 아니면은 마켓을 써요. 뭐 코스트 프레셔라든지 유럽은 싱글 마켓이거든요. 그다음에 스플라이 체인 글로벌라이제이션 이런 것들 때문에 어, 철도 분야에서 아주 중요한 표준으로 GSO는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이제 유럽 보시면 여기 뭡니까 저기 뭐 프랑스라든지 스위스라든지 독일이라든지 이런 많은 국가들 그다음에 뭐 호주, 인도 이런 데서 굉장히 액티브하게 적용을 하고 있고요. 뭐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도 이제 이런 부분들을 하려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결국은 나중에 우리나라 기차가 북한 통해서 뭐 러시아나 중국 거쳐서 유럽까지 간다면은 한국만 벗어나면 깜깜이가 되거든요. 근데 이런 표준을 쓰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센서가 썰로 있거든요. 그래서 내 기차의 상태들을 알 수가 있고 더 나아가서 그 기차에 있는 뭐 컨테이너 안에 어떤 상품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이런 모든 데이터가 공유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게 간제로 표현이 될 수 있게 됩니다. 선박 및 항만 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선박도 마찬가지거든요. 내 배가 어디 있는지 물론 AIS를 쓰긴 합니다. 그래서 위치는 아는데 거기에 뭐가 실려 있고 어느 항구에 가고 있고 그 다음에 항구 도착하려는 항구에 보면은 정박지가 여러 개인데 그 정박지의 수심이 어떻게 되고 이런 모든 정보를 공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까지 잘 안 돼 왔습니다. 우리가 뭐 저기 현대조선 같은 경우도 선박을 이렇게 만들면 안에 IT는 잘 돼 있거든요. 그렇지만은 항구에 대한 정보요. 그러니까 정박지가 어디고 위치가 어디고 수심이 어떻고 길이가 얼마고 이런 것들은 다 매뉴얼 카탈로그를 보고 타이핑을 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약간 마스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정박지 항구의 마스 데이터. 그 다음에 배의 이벤트 데이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는 게 큰 움직임입니다. 그래서 GS1가 세계 10대 항구, 뭐 로테르담이 가장 큰 유럽의 항구거든요. 그 다음에 중국의 항구라든지 해서 2016년도부터 이제 포트콜 옵티마이제이션요. 그러니까 항만 관리 최적화라든지, 그다음에 시 트래픽 매니지먼트요. 그러니까 어, 어, 배의 어떤 뭡니까 트래픽 관리가 되겠죠, 그죠? 이런 부분들에 지혜선을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사실은 뭐 부산항이나 인천항 같은 쪽에서 이런 부분들을 고도화할 때 넣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스마트 팩토리 같은 경우에는 BMW나 보시 같은 자동차 산업이 있어요. 우리 자동차도 보면은 다양한 옵션에지만은 라인은 최소화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예 자동차 주문을 받으면은 뭡니까 자동차 맨 처음에 뭐 엔진이 되던 떼대가 있으면 여기에 RFID를 넣고 그 다음에 어떤 공정 뭐 예를 들어서 뭐 색깔은 어떻고 뭡니까 뭡니까 저기 선루프는 달지 안 달지 예를 들어서 그런 옵션들이 컨베어 벨트 지나가면서 뭡니까 서로 소통하면서 이제 카스터마이제이션 생산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제손 RFID들이 많이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보시 같은 경우는 EPC-IS를 써서 이런 생산 S의 어떤 이벤트들을 저장하고 공유하는 부분들 이런 것도 쓰고 있고요. 또 다른 하나의 이제 비즈니스 분야는 이제 복제품 방지입니다. 아까 저기 헬스케어 쪽에 제가 하나 빠뜨린 게 뭔가 하면은 환자의 안전도 중요하지만은 위조약품이라든지 불법 유통 같은 것도 굉장히 크거든요. 그게 뭐 200조가 된대요. 전 세계 위조나 불법 유통 때문에 손해를 보는 게. 그것 때문에 지혜선을 많이 쓰려고 하고 있고요. 자동차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뭐 유럽에 뭡니까 아주 비싼 고가의 알루미늄 휠을 만들었는데 누가 또 카피를 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고가의 힐이라든지 그다음에 볼 같은 베어링 같은 이런 쪽에 보면요. 이게 지혜성 코드입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 들어가는 게 어느 나라에서 만든 어떤 제품에 시리얼 넘버도 있고 그다음 이게 뭐 철도 회사 들어가면 철도 자산이 되어버리거든요. 자산 코드입니다.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위조를 방지하기 위해서 사실 시리얼 넘버를 랜덤으로 준다든지요. 아니면 옆에 시리얼 넘버 네 자리를 뭐 홀로그램으로 찍는다든지 이런 다양한 방법들을 가지고 복제품 방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하나의 큰 BM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편이나 운송, 택배 분야 보시면요. 벨기에는요, 아예 우편 체계가 지혜선 체계입니다. 그래서 우리 뭐 우편 보면 일반 우편도 있고 등기도 있고 막 있지 않습니까? 다 그 지혜선 코드를 쓰게 되어 있고요. 그런 이유가 뭔가 하면요.
우체통을 통해서만 뭡니까 편지를 뭡니까 그 접수시키는 게 아니라 뭐 편의점이나 다 할 수가 있게 하려면 기본적으로 이런 표준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벨기에는 아예 자기는 우편 체계를 GS원으로 쓰고 있고 이제 더 나아갔어요. 2017년도인가 8년도인가 CN이요. 이게 유럽의 표준 기구거든요. 택배나 뭐 이런 것들을 위해서 GS원 코드를 쓰자고 Harmonized Parcel Label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뭐 쿠팡이나 아니면 뭐 11번가나 그다음에 뭐 대한통운이 되든 예를 들어서 자기 바코드를 붙이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UPS 같은 경우에 자기 바코드도 붙이고 내부적으로는 자기 바코드를 쓰지만은 이게 뭐 유럽 같은 경우에 국가도 넘고 기업도 이렇게 넘어서 이렇게 배달이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 밑에 있는 게 GS1 코드입니다. MV라는 게 GS1의 파살, 시리얼라이즈 shipping 컨테이너 코드거든요. 그래서 요것만 찍으면요, 국가든 기업이든 다 이제 국경을 넘으면서 이력 추적이 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2017년도죠, 그죠? Harmonized Parcel Label로 표준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걸 써가지고 이제 뭐 스마트 시티 같은 에코시스템을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아파트가 있으면은 매일 쿠팡차도 들어오고 차도 이거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은 낭비죠, 그죠?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는 타운화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타운의 어떤 이런 물류 창고로 다양한 물류 회사들이 갖다 놓으면요. 그다음에 코드가 다 보면 국제 표준이기 때문에 요것만 찍으면 데이터를 다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뭐 한 기업이 운행을 한다든 도시가 배달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에코터시티 같은 것들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게 시티 로지스틱스 또는 라스트 마일 뭐 딜리버리 서비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런 뭐 택배, 뭐 운송품 이런 부분들의 제선 코드를 유럽에 쓰기 시작을 했고 UPO가 만국 우편연합입니다. 그래서 우편물 같은 경우도 이제 뭐 브라질 같은 경우는 아예 RFID 제선 코드를 써서 하는 뭐 그런 부분도 실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우편물이나 택배 산업에서도 GSO는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될 겁니다. 그리고 국방입니다. 국방이 보시면요, 미국에 보면은 뭐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가 있는데 자산들입니다. 항공기도 있고 헬기도 있고 전차도 있고 총도 있고 그죠? 기관총도 있고 미사일도 있고 여기에 대해서 많은 자산들이 제손 코드를 씁니다. 왜냐하면은 어차피 뭡니까 육해공 해병이 같이 이렇게 운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식별체가 통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손 코드도 쓰고 또 다른 코드 쓰긴 씁니다. 우리 차량 같은 경우에 비클 아이덴티피케이션 넘버가 있거든. 쓰긴 쓰는데 제손이 많이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홈랜드 시큐리티에서 공항 가면은 뭐 권총도 있고 장비들 있지 않습니까? 제손 코드 많이 씁니다. 그래서 아예 DoD에서 전략 자산의 식별 체계로 GS1 UID라고 하거든요. 쓸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이 현재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뭐 자산 관리도 쓰지만요. 메인터넌스에 굉장히 유용하겠습니다. NVIDIA가 유럽의 가장 큰 미사일 방산업체입니다. 이거요. 그래서 미사일이 만들어지면요, 뭐 에어 투 에어가 되든 뭐 십 투 에어가 되든 그죠? 이런 미사일이 GS온 코드가 달려 있어요. 그리고 이게 데이터 매트릭스예요. 그러니까 약병의 분들과 똑같은 코드입니다. 여기 안에 독일의 NVIDIA가 만든 어떤 미사일 모델인데 시리얼 넘버가 뭐고 생산이 언제 되고 이런 정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어차피 EU의 뭡니까 나토의 배들은 전 세계 6대형인가요?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에 모두 AS밴드를 다 태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은 특별한 장비를 가지고 코드를 스캐닝을 하면요. 본사의 AS팀이랑 바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서 AS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쓰는데 기본적인 매개체가 GSON 코드입니다. 그리고 나토 같은 경우에 군수 쪽이에요. 어차피 GSON의 시작은 스플라이 체인이거든요. 그러니까 군수 쪽에 보면은 나토도 예전에 보면은 나토 코드가 있거든요. 나토 스탁 넘버가 있었는데 뭐 예전에는 뭐 국방 군수 산업이라는 게 뭐 따로 있었지만 요즘 그런 게 없잖아요, 그죠? 요즘은 민간 쪽의 기업들이 상품을 먹는 거라든지 군수품들 조달하기 때문에 이런 원래 나토의 군수 시스템이랑 그다음 아까 GDSN, 지혜선 코드 이런 민간 지혜선 시스템이랑 같이 연결하는 부분들이 많이 시도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호주 그림입니다. 그리고 금융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력 추적, 사물의 이력 추적인데 사물이 우리 그 동전이 될 수도 있고 지폐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에 몇 나라들은요.
독일이라든지 프랑스라든지 스페인 같은 나라들은 실물화폐요. 지폐가 되든 고인의 지에서 기팅 상품 코드를 줍니다. 그리고 ATM 머신기라든지 아니면 은행 뭐 이런 데에 글로벌 로케이션 넘버를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 지폐 다발 이렇게 수송할 때 그 다발에다가 어차피 그 운송품이거든요. 여기에 SSCC라는 코드를 가지고 도매 캐시에 뭡니까 이력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보시면은 센트럴 뱅크, 리테일 리저널 뱅크, 뱅크 브랜치, 그다음 리테일 스토어, 그다음 ATM 머신이라든지 야간 뭐 금고라든지 그죠? 뭐 캐시어 데스크라든지 그래서 돈이 다닐 만한 곳들은 다 코드를 주고 돈들의 흐름을 관리하는 나라들이 보시면은 프랑스라든지 독일이라든지 뭐 스페인이라든지 뭐 이태리라든지 이런 쪽에 쓰고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은 아직까지도 현금 사용 비율이 한 7, 80% 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는 한 14%가 되는데 그래서 뭐 태국 같은 게도 마찬가지고요. 현금을 좋아하는 것은 문화적인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유럽이나 뭐 태국 같은 나라들은 이제 이런 제수원의 캐시 핸들링이죠. 이런 표준도 많이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건설 건축 분야도 앞으로 많이 쓸 겁니다. 이게 2018년도인가 건설 관련 건축 관련된 표준 쪽이 이제 빌딩 스마트 인터내셔널이라거든요. 여기랑 이제 GS원이 MOU를 맺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건물을 설계할 때 3차원 설계를 할 때 여기에 이제 건물의 코드라든지 건물의 자재라든지 건물 자재 운송할 때 박스라든지 건물이 운용될 때는 또 다 자산이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설계부터 해가지고요. 건축, 건설, 그다음 나중에 운용할 때까지. 어차피 건물의 일생이죠, 그죠? 건물의 일생을 GS1으로 데이터를 관리하는 부분들이 많이 지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뭔가 하면요. 우리 건설 설계할 때 창문이 있으면은 창문이 쭉 옆에 리스트 떠요. GS1 코드 다 가지거든요. 그 창문을 그냥 설계하는 화면에다가 이렇게 톡 넣으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 데이터를 다 컴파일하면은 이 건물에 들어가는 모든 자재 리스트 다 나오거든요. 그거를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 통해서 최적화해서 자재를 공급을 받고 건물을 짓게 되고요. 나중에 건물 짓고 나면은 유리창이 깨지잖아요. 그죠? 유리창이 어떤 코드 다 알죠. 그죠? 그러면 그걸 오더를 낼 수가 있고. 그죠? 근데 이게 관리가 안 된다면은, 아주 비효율적이겠죠. 그죠? 그게 지금 현상이고, 이제 그렇게 가도록,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블록체인 같은 경우에, 지혜손 식별 체계와 코드와 그 다음에 의의를 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식품, 의약, 그 다음 아이덴티파이어. 그래서 IBM 푸드 트러스트라든지 이거는 이제 뭡니까 암호화폐는 아닙니다. T푸드라는 건 암호화폐입니다. 디무스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글로벌 셉도 있습니다. 셉이라든지 이런 글로벌 블록체인 플랫폼들이 지혜손을 그대로 씁니다. 그 다음에 뭐 쿠폰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래서 그 외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 헬스케어처럼 굉장히 빨리 먹거리처럼 빨리 움직이는 것도 있고 건설 건축처럼 이제 시작되는 부분도 있고요. 아직 시작을 안 한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GSO는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의 데이터 부분에서는 다 표준화를 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지만은 표준화를 했을 때 가장 많은 부분을 담당하는 게 GSO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는 카이스트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GSO 표준을 오픈 소스로 전 세계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올요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GSO는 있고요. 저희는 오토아이디 랩스고 GSO의 리서치 파트너인데 기본적으로 오픈 소스를 공급을 전 세계에 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현재 GSO의 오픈 소스는 액티브한 것은 올류 하나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올류 오픈 소스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뭐 EPCIS 데이터, 그 다음에 서비스 공유, 그 다음에 데이터 디스커버리, 그 다음에 이력 추적들, 그 다음에 역시 이력 추적 관련된 것들, 글로벌 DB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요 밑에 거는 RFID 관련된 건데, 이거는 잊어버려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물이든지 붙을 수가 있습니다. 올리오스는 오픈 랭귀지 포 IoT고요. 원래 올리오라는 게 핀란드로 사물입니다. T 붙으면 복수거든요. 사물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 올리오스는 2014년도 6월 달에 맨 처음 오픈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 1.2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되었고요. 그 다음에 그 후로
내부적으로 많이 개발을 했지만 오픈은 아직 많이 안 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 올해 하반기에 2.0을 오픈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혜성 표준도 업그레이드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현재 올해 1월달 기준으로 전 세계 103개국에서 한 13,000군데 이상의 기업이나 아니면 개인들, 연구소에서 다운로드를 받아갔습니다. 한국이 제일 많고요. 중국이라든지 독일, 미국들. 그래서 제가 알기로 사실은 많은 국가나 많은 기업들이 저희 걸 쓰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걸 가지고 뭘 하는가 하면요. 국내에서 저희가 하는 걸 좀 소개를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은 농축 수산 부분을 좀 소개를 드리면요. 시작은 저희가 여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그 식당에서 우리 연어 스테이크 하나 먹으려면요. 감자도 있고 소스도 있고 상추도 있고 뭡니까 레몬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 하나가 보면 전 세계 다 오거든요. 우리 스마판 같은 경우에 비료도 필요한데 비료는 저기 뭐 석유에서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저기 핀란드에서 뭐 연어가 수입이 되는데 배로 잡는 것도 있고 뭡니까 양식도 하는 게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 정말 많은 뭡니까 이 연어 스테이크 하나 만들기 위해서 많은 데이터들이 만들어지는데 이걸 어떻게 다 찾고 공유하고 할까? 그게 농축수산업에서 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뭐 농업이고 수산업입니다. 그래서 뭐 딸기 농장에서 생산자가 생산 라인이 보면은 뭡니까 스마트 팜이 여러 동이 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상품 만들어지고 유통 통해서 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트에서 팔리고 집에 오고 그다음에 소비자는 또 뭡니까 검색도 하죠. 아까 웹 버케버리 말씀드렸습니다. 스마트 서치요. 그래서 이 모든 과정들을 지수로 나누는 것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015년도부터 3년 동안요 가기부 연구개발 사업으로 저희가 주관으로 해서 KT라든지 이지팜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농식품 생산 이게 생산이죠, 그죠? 시파, 유통, 판매, 소비까지의 모든 데이터들을 표준화해서 공유한 시스템들을 만들고 실제 완주해 보면 완주 로컬 푸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적용을 하는 사업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2018년도에 2월 달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다음 같은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생산, 가공, 유통, 물류, 유통, 그다음에 소비, 이 지혜선으로 다 이렇게 추적이 되고요. 안에 보면 두유 가공 공장도 있고 농민 가공 센터도 있습니다. 뭐 우리 뭡니까 배추 가져와서 말려서 쓰레기 만들어서 판다든지 예를 들어서 이런 농민들이 공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스마트팜이라든지 물류 차량들 여기에 모든 사실은 데이터들이 핵심은 지혜선으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완전 로컬 푸드는 저희가 이렇게 했었고요. 또 그 당시에 또 KT가 또 같이 있었거든요. KT는 KT 나름대로 또 저희 플랫폼을 써가지고 식품 이력 추적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유럽이랑 2018년도부터 올해까지요. 유럽의 허라이즌 2020이랑 한 350억짜리 프로젝트거든요. 여기에 이제 유럽의 농식품, 그다음에 축산품의 이력 추적, 그다음에 생산 최적화 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참여를 하고 있고 저희는 이제 지혜손 파트, 그다음에 올요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사업들이 진행이 되는데요. 저희가 맡은 부분들은 여기입니다. 데이죠. 픽업한 매니지먼트랑 그다음 미 트랜스페어런스 트레이스빌리티입니다. 그래서 돼지만 보더라도요. 돼지 농장이 제손 코드를 가지고요. 농장 안에 건물이 많습니다. 건물도 코드를 가지고 건물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도 제손 코드를 가집니다. 돼지도 제손 코드를 가지고 돼지도 보면 엄마 아빠가 있어요. 엄마 아빠도 코드가 있고 사업을 하면서 알았는데 돼지도 보면은 새로 돼지를 새끼들을 사오면 유모를 붙인다더라고요. 유모 코드도 있고요. 먹는 거, 주사 맞는 거, 나중에 이제 뭡니까 도축장에 가서 소비자 패키지 만들어 파는 이런 모든 과정들을 GS1으로 모델링을 해서 데이터를 공유하게끔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축산 분야를 보시면은 이제 이런 유럽이랑 중국과는 저희가 2015년도부터 같이 협력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유럽, 중국, 그다음 저희 해서 농축산 쪽에 지혜선 적용하는 부분들 계속 하고 있고요. 기업들이랑 또 마찬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산 쪽은요. 수산 쪽은 2017년도에 WWF가 이제 세계 자연기금이죠, 그죠? 월드 와일드 라이프 펀드입니다, 그죠? IFT는 국제식품기구입니다. 그래서 수산물의 이력 추적,
안전한 수산물을 제공하기 위한 그런 노력으로 글로벌 다이얼로그 온 시푸드 트레이스빌리티라는 프로젝트 론칭을 시켰습니다. GDS라고 합니다. 그래서 IFT 입장에 봐서는 이제 안전한 수산물이고요. WWF 입장에 봐서는 해양 생물 보존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뭔가 하면 전 세계에서 어떤 종류의 우리 그 시푸드들이 해양 생물들이 얼만큼 잡히고 있다는 그 데이터를 다 WWF에서 보고 싶은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습니다. 그래서 와일드 컷이 배로 조업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양식장입니다. 그래서 뭐 배로 잡아서 가공선을 통해서 경매를 통해서 가공 공장, 2차 공장, 식당, 그다음에 리테일러, 소비자까지 오는 이런 모든 단계 데이터들을 EPCIS, 아까 제가 말씀드린 데이터 표준화, EDI, 기업 간 전자상거래 메시지, 그죠? 이 두 개를 써서 데이터를 공유하겠다는 게 입장이고요. GDST에서 참여하는 이제 수산기업, 양식기업, 유통기업의 총 레비뉴가 전 세계 수산 산업의 한 80%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아주 메가 프로젝트고요. 저희도 여기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어드바이저리 그룹에 참여를 하고 있고 작년에 저희가 GDST에서 독일 캘런이랑 발리에서 해카톤을 열었어요. 이 해카톤에 저희 GS1 올류 오픈 소스가 사용됩니다. 저희가 테크니컬 스폰서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저희가 IFT나 WWF랑 같이 협력을 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해카톤입니다. 그래서 연어입니다. 레드 사우논이죠, 그죠? 그래서 이 홍연어가 생산되어서부터 소비까지 모든 가정, 모든 데이터들을 공유하는 것인데요. WWF가 왜 아까 들어오는 게 해양생물 보존인데요. 그럼 자연보호도 있습니다. 하나 예를 들면요. 우리 그 동남아시아, 베트남이나 뭐 태국 같은 경우는 전 세계 그 새우 생산이 다 거기서 나옵니다. 양식장인데 맹그로브 다 잘라버리고 양식장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 데이터들이 모이게 된다면 내가 먹는 쉬림프가 새우가 맹그로브 숲을 없애고 양식장을 만든 데서 놓은 건지 사실은 일리갈이거든요. 안 좋거든요. 그런 쪽에서는 이제 불매 운동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WWF가 자연보호, 그다음에 해양생물 보존 입장에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 올리옷을 만들고 GS1을 연구를 하면서 모든 기술들을 저희 GS1 커넥티드 카라인데 다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자동차의 모든 데이터들을 GS1으로 수집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 공유. 그래서 자동차에 키를 넣으면은 이 자동차에 관련된 모든 서비스를 찾을 수가 있고, 사물과 사물의 연결요. 그래서 자동차도 코드가 있고 우리 LG의 스마트워치도 코드가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알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통신을 해야 될지 알 수 있게 되면 통신도 하고, 그래서 사람의 심박수가 이게 나오게 되겠죠, 그죠? 또 다른 하나는요, 실생활의 모든 사물의 재성 코드를 주죠. 장소라든지 사물이라든지.처럼 동영상에 CF가 되든 드라마가 되든 여기도 재성 코드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송혜교도 코드를 가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장소도 코드를 가질 수가 있고, 여기에 보시면은 아이시스 그 생수가 있습니다. 코드가 있습니다. 그죠? 얘를 누르면요. 생수를 파는 데도 연결될 수가 있고, 송혜교 누르면은 송혜교의 뭡니까? 영화들도 볼 수가 있고, 이 장소를 누르면은 이 장소의 여행 패키지를 살 수 있는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사물 인터넷에서 모든 것들이 아이디를 가지고 서비스를 연결을 하게 된다면은 이런 서비스 모델도 만들 수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자동차의 엔진 오일을 간다든지 어디서 뭐 이런 데이터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EPCI에서 저장이 됩니다. 동영상 제가 안 틀었는데 이거 하나만 틀겠습니다. 물 마실게요. 이 학생이 이 차에 언제 어디 탔다는 게 EPCI에 들어갑니다. 차랑 와치가 서로 대화를 하면서 누군지 알게 됩니다. 어떤 방식으로 플러그인 할지 알게 되고요. 그러면은 LG 스마트워치에서 심박수가 넘어가죠, 그죠? 디스플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물과 사물이 서로를 알아야지 어떻게 대화를 할 수 있는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자동차의 모든 데이터들. 지금은 저 당시가 3년 전인데요. OBD2를 썼는데 최근에는 현대에서 만든 IoT 게이트웨이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의 모든 데이터를 다 끄집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GSON에 저장이 되게 되고요. 그러니까 차종이랑 차의 매니팩처러 관계없는 거죠. 버튼 하나만 누르면요, 이 자동차에 연계된 서비스를 다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아까 ONS 서비스 공유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카센터에서 뭐 엔진 오일을 갈았다. 이 기록이 GSON으로 EPIS에 표준화된 형태로 기록이 됩니다. 그러니까 차 일생을 다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이미 엔진 오일 같은 경우는 뭡니까? GSON 코드가 있거든요. 근데 카센터는 코드가 없어요. 근데 저희가 작년에 행안부랑 사업에 의해 가지고 카센터도 GSON 코드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저게 가능합니다, 이제는. 송혜교가 마시는 아이시스를 알고 싶어요, 사고 싶어요, 아니면 대체품을 알고 싶어요, 그죠? 이런 다양한 서비스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미 롯데마트가요, 자기 쇼핑에 인터넷 쇼핑에 키를 재성 코드를 씁니다. 그래서 바로 연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2, 3년 전에 만든 거고요. 현재로는 더 많은 기술들이라든지 서비스들이 탑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정보들은요. 이게 이제 나중에 EPCI 사시는 분들은 쓰게 될 텐데요. 저기 들어가는 게 표준화된 형태입니다. 현재 XML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2.0 올 하반기에 여름에 나올 거는 이제 제이선으로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언제 이 차를 떠났다는 게 기록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뭡니까 GSON의 표준들이 활용이 될 수가 있게 되고요. 시간을 제가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그래서 스마트시티 입장에 보면요, 다시 돌아와가지고요. 스마트시티는 누구나가 데이터를 쉽게 찾고, 또 중요한 건 사람이 이해하는 게 아니라요,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표준 데이터여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은 GSON이 굉장히 이미 많은 사람이 쓰고 있기 때문에요. 앞으로 쓸 거기 때문에 GSON이 좋은 캔디데이트지 않나는 생각을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려 가지고 만든 왼쪽이 스마트시티 플랫폼, 데이터 플랫폼이고 오른쪽이 서비스 공유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7년도, 18년도에 유럽이랑 산탄데라라고 제가 아침에 말씀드렸던 스페인의 도시랑 그다음 부산시랑 해가지고요. 모든 버스의 데이터들을 GSO나해서 공유한 것들을 프로타이핑을 했습니다. 그래서 버스도 코드를 가지고 정류장도 코드를 가집니다. 모든 데이터들이 GSON으로 수집이 되는데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맵이죠, 그죠? 이 맵상에 GSON 표준으로 데이터를 공개를 하는 모든 도시의 버스 데이터 정보들은요, 여기서 표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게 뭐 표준이 아니기 때문에요. 뭐 네이버라든지 구글이라든지 보면은 어떤 도시의 BI 시스템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사실은 걔 API든지 데이터를 까봐야 되거든요.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데 모두가 이런 식으로 표준으로 공개해버리면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버스뿐만 아니라 기차라든지 선박이라든지, 그죠? 아니면 뭐 물류 트럭이라든지 그게 되고요. 서비스 공유 같은 경우는 이제 도시의 모든 자원들이요. 이게 뭐 부산이죠. 백스코라든지 아니 버스 정류장이라든지 아니면 뭐 해운대 비치라든지 아니면 이마트라든지, 그죠? 아니면은 저기 뭡니까 누리마루라든지 모두가 코드를 가지면요. 이 코드를 알게 되면은 여기에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 자동차도 제송 코드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바코드나 QR이 아니고 비컨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비컨에다 제송 코드를 넣는 기술이 있고요. 그래서 이 자동차의 코드를 알게 되면은 여기에 이제 등록된 다양한 서비스를 자동차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여기 보시면은 버스 정류장요. 버스 정류장 코드를 스캐닝을 하게 되면은 버스 정류장에 있는 서비스들요. 뭐 예를 들어서 이미 BIS 지자체들이 버스 도착 알림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거든요. 걔를 바로 연결시키면 됩니다. 네, 알 수 있죠, 그죠? 해운대 같은 경우도 뭐 해운대에 네, 해운대 정보라든지, 그죠? 네. 이거는 이제 해운대 구청에서 시청의 시에서 만드는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뭐
구글의 맵도 연결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서비스를 사물에다 연결시킬 수 있는 게 GSO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 관련돼 가지고 그 작년에 이제 행안부랑 대전 강릉시랑 한 게 주소 고도화 사업과 GSO 국제 표준을 만납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하면요. 행안부는 우리 도시에 있는 모든 장소요. 건물이든 도로든 버스 승강장이든 뭐 대피소든 주차장이든 여기다 이제 주소를 주고 싶어요.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게 주소 고도화 사업입니다. 여기다 지혜성 코드를 접목시키는 것을 저희가 작년에 했습니다. 그리고 응용으로 이제 자율주행 배달 로봇을 했는데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게 작년에 이제 대전시청 근처에 만들어졌고요. 올해는 카이트 전체를 디지털 트윈화하고 그 다음에 지혜성 코드를 쓰고 데이터 공유, 서비스 공유 시스템 하는 디지털 트윈을 올해 만들고 그 다음에 자율주행 배달 로봇을 올해 말에 운행을 시킬 예정입니다. 저희가 지혜성 국제표준이랑 주소랑 그 다음에 뭐 빔, GIS 공간정보, 디지털 트윈 이런 부분들이 다 들어가 있고요. 뭐 빌딩 스마트, 제가 이제 공간정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스마트시티를 하다 보니까 스마트시티의 다양한 데이터, 건물 하나를 보면요. 건물 하나에 한전 데이터, 에너지 데이터, 그 다음에 뭐 수도, 물 데이터, 많은 데이터들이 나오는데 식별자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데이터 융합이 참 어려운데 행안부에서 나오는 이런 주소가 고도화가 되고 재선 코드가 다 있게 되거든요. 그럼 이 코드를 다 쓰게 된다면은 융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디지털 트윈 보면서 건물 딱 누르면은 이 건물의 코드를 알게 되고 여기에 연계된 서비스를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 공유, 서비스 공유로서 저희 GSN을 쓰는 사업을 작년에 진행을 했고요. 그 저희가 이걸 하면서 왜 그러면 뭡니까 모든 주소에 재선 코드를 줘야 되나 다른 코드 안 주고요. 웹을 보면요. 이게 웹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글, 영어, 아랍어 굉장히 다양하고 그다음 기업별로 다 다르거든요. 그런 데이터들을 통합해서 표준화 만드는 게 이제 구글, 빙, 야후, 러시아 얀덱스가 있는 스키마다 ORG입니다. 이 스키마다 ORG에서 장소요. 플레이스죠, 장소. 사물이 있고 장소가 있고 그다음 도시 구조물들이 있는데요. 이런 모든 장소는 크게 세 가지의 식별자를 가집니다. 첫 번째가 우편 주소고 두 번째가 집회 좌표고 세 번째가 지혜성 코드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때문에 저희는 우편 주소를 지혜성 코드로 하는 게 맞다고 보고 그래서 우리나라 모든 주소들을 지혜성 코드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로명 주소, 국가지정번호, 그다음에 사물 주소, 뭐 엘리베이터라든지 이런 부분도 다 지혜성 코드화를 작년에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혜성 코드입니다. 그래서 장소 코드입니다. 이거는 글로벌 로케이션 넘버입니다. 아까 에이비스의 뭡니까 주차장이라든지 아니면은 스마트팜이라든지 대지 우리라든지 여기 있는 게 이제 글로벌 로케이션 넘버거든요. 시리얼 번호가 붙는 번호입니다. 그래서 880, 뭐 부산시에 다양한 주소가에 그 다음에 상세 주소가 붙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했었고요. 예. 그래서 이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디지털 트윈화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대전시청이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건물들 또는 격자 주소들, 그 다음에 버스 승강장이나 사물들의 지혜성 코드가 들어가 있고요. 여기에 이제 배달 로봇이 다니면서 배달 로봇의 일생 데이터들도 뭡니까 지혜성 EPC, IS로 데이터가 모이고 공유가 되게 되고요. 여기 보면 아까 시청 클릭하면은 시청에 관한 서비스들이 나오거든요. 데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리고 저희가 작년에 수영구의 비컨이라고요. 수영구의 고가도로 밑에다가 컨테이너 한 200개 정도를 설치하는 사업이 비컨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주소를 다 줘야 됩니다. 그리고 최선 코드를 줬고 그다음 마찬가지로 디지털 트윈을 만드는 사업을 작년에 했습니다. 실제 뭐 배달 로봇인데요. 그래서 옛날 모습인데 올해는 하여튼 더 예쁘게 만들 예정이고요. 기본적으로 지혜성 기반에 돌게 됩니다. 올해 이걸 카이스트 전체 하려고 하고 있고요. 아마 마지막 슬라이드 셋이 될 것 같은데요. 그 서울시 송파구하고 시흥시 같은 경우에 이제 서비스 공유 플랫폼들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보는 건 뭔가 하면요. 시민 참여형, 기업 참여형이거든요. 지금 보면은 도시 서비스는요. 지자체가 만들어서 도시가 만들어서 그냥 시민들한테 일방적으로 공급하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시민들이든 기업이든 아니면 학생들이든 누구든 서비스를 만들고 이 서비스를 우리
도시의 다양한 사물들, 장소들에다가 붙이고, 그죠? 누구든지 공유할 수 있는. 그게 저희는 시민 참여형, 그 다음에 기업 참여형이라고 보거든요. 여기에 ONS 2.0 지혜선 디지털 링크란 추가적인 기술들이 활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보시면은 석촌호수입니다. 혹시 서울 사시면은 석촌호수 아직까지 오픈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주소판입니다. 여기 있는 게 QR이 지혜선 디지털 링크 QR이고요. 안에 지혜선 코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소 송파 나룻길 뭐 2, 88 코드가 지혜선 코드가 있어가지고 바코드로 스캐닝을 한다든지 아니면 저희가 만든 앱이 있거든요. 이 앱을 스캐닝을 하면은 서비스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반 카메라 QR 리더로 할 수도 있고요. QR 경우에는요. 아니면은 이 지혜성 코드가 QR뿐만 아니라 뭐 바코드라든지 이미 바코드 다 들어가 있죠, 그렇죠? 그리고 비컨이라든지 와이파이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요. 지혜성 스캐너라는 앱인데요. 송파 나룻길을 인증하면 여기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뭐 구글 맵 서비스, 뭐 페이스북 석촌호수 페이스라든지 여기 보시면 내 위치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 석촌호수의 페이스북 누구든 여기다가 뭡니까 자기 댓글도 포스팅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송파구의 문화관광이라든지 이 예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장소나 사물에다가 다양한 서비스를 붙일 수 있는 어떤 그런 서비스 공유 플랫폼들이 지성 표준이 있고 시흥시에서 실제로 서비스로 만들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유튜브 쪽에 석촌에서 찍은 사진도 동영상도 보여주는 건데 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석촌호수 실제 보시면 송파 나룻길이라는 게요. 880에 970102가 서울시 송파구 코드입니다. 그리고 100이 도로명 주소고요. 117 이게 시리얼 넘버인데 시리얼 넘버에다가 11710이 서울시고 그다음 송파 나룻길이 7자의 도로명 주소를 가집니다. 그리고 형태는 가장 단순한 G 형태고 입니다. 이거 외에 이제 아파트라든지 뭐 지하 상가라든지 이런 다양한 코드들이 있습니다. 얘를 여기 보시면은 여기 지스타 디지털 링크거든요. 그래서 글로벌 로케이션 넘버에 시리얼 넘버 익스텐전이 이렇다. 그러면은 요것만 QR에 들어가게 되면은 안 바꿔도 됩니다. 서비스 바뀌면은 그 뒷단에서 바꿔주면 되거든요. 나중에 요거 한번 찍어 보시고요. 그래서 서울시 송파구는 120개가 설치가 되어 있고 처음 QR을 스캐닝을 하게 되면은 link.ons 서버로 연결이 되고요. 여기서 아까 ONS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서비스를 사용자에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 시흥시에 구축할 건데요. 시흥시에 아까 이제 스마트시티 국토부 실정도시 사업에 포함이 저희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올해 구축할 게 똑같은 겁니다. 대신에 지혜성 코드를 버스 승강장에다 붙일 겁니다. 승강에 붙이고 역시 ONS란 저희 디지털 링크 포탈, 그 다음에 저희 스캐너 앱이라든지 그냥 카메라 앱, QR 리드, 카카오톡 같은 거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를 기존의 시흥시에서 있는 다양한 서비스들, 그 다음에 스마트시티 사업에서도 서비스를 하고 만들고 있거든요. 연결시킬 겁니다. 그래서 스마트한 저기 뭐야 버스 승강장을 만들 예정이고요. 그래서 나중에 시간 되시면 여기 QR을 한번 스캔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왼쪽에 있는 게 지혜선 디지털 링크 지혜선 표기법이고 이거는 일반 예전의 지혜선 표기법이거든요. 둘 다 이렇게 얘는 앱을 저희가 써야 되고 얘는 아무 QR 리더로 가능합니다. 해보면은 예를 들어서 뭐 상기대 버스 정류장인데 버스가 언제 온다 위치라든지 나중에 뭐 미세먼지 환경 정보라든지 이런 다양한 서비스 연결을 시킬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올해 POC를 해야 되는데 그전에 사전 작업으로 요게 행안부의 사무조서판입니다. 이게 표준입니다. 요게 들어가는 게 지혜선 QR이고 저희는 이런 모든 우리나라 주소판, 도로판 이런 데다가 이 지혜선 코드를 넣으려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외국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지혜선 코드가 QR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요. 여기 비컨 들어가 있습니다. 비컨이고요. 비컨에 보면 UID가 들어가는데 아무 의미 없는 랜덤 코드거든요. 그게 아니라 상품에 붙으면 그 상품도 코드가 있는데 그걸 넣는 게 훨씬 낫거든요. 장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비컨이라든지 그냥 와이파이 AP에도 보면은 지혜선 코드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에 와이파이 AP가 굉장히 많이 깔려 있거든요. 여기에 지혜선 코드를 넣게 되면은 그 와이파이 AP를 스마트폰이 읽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이런 똑같은 서비스를 찾아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카페베네에 와이파이 AP가 있다면은 그 와이파이 AP에 저희가 그 뭡니까 서비스 아이디 집어넣거든요.
서비스 아이디를 하나요? SSID를 하나요? 예. 거기에 넣는데 거기 JSON 코드를 알게 되면은 뭐 카페펜에 뭔가 다른 여러 서비스들을 연결시키고 찾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요거 보시면요. JSON 코드는 사실은 어디든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QR로 이렇게 종이 지도에도 되면은 프린트해 놓으면은 스캐닝을 카메라로 해가지고 서비스 찾아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지도가 PDF거든요. PDF 안에 오브젝트 뭐 장산이든 뭐 병원이든 해운대에 있는데 눈에 안 보이게 그냥 우리가 링크를 넣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게 JSON 코드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그냥 지도를 클릭을 하면은 뭐 강한역에 이런 다양한 서비스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JSON 코드라는 게 다양한 방식으로 사람과 또는 기계와 소통을 하면서 연계된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게 됩니다. 요건 데이터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시흥시에 EPCIS 데이터 공유 플랫폼 설치한 겁니다. 올해는 안 할 겁니다. 저희 원래 롤이 아닌데 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시흥시입니다. 그 시흥시의 버스 인포메이션 시스템이 경기도 걸 쓰거든요. 그래서 경기도의 데이터를 가져와서 정류장, 뭐 버스 이런 것들을 JSON 코드화를 하고 모든 데이터들을 JSON 데이터화해서 이 디지털 트윈을 줍니다. 그럼 디지털 트윈이 이제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산시, 대전시, 그다음에 시흥시, 그다음에 센탄다르, 스톡홀름, 그다음에 싱가포르, 예, 또 어디더라? 예, 프랑스 난트 이런 쪽에 다 다른 시스템을 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JSON으로 매핑을 해서 이제 공유할 수 있는 부분들을 프로토타이핑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실은 이런 간제든 디지털 트윈이든 시스템 만들어 놓으면은 데이터를 공급받아야 되는데 그 데이터들이 보면 다 뭡니까? 제각기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표준화 된다면, 그죠? 이게 만들어 가지고 기차 코리아 레일웨이, 그 다음에 코레일이라든지 아니면 SRT라든지 아니면 부산 항만이라든지 인천항이라든지 CJ 대한통운이나 농업이라든지 그죠? 거기서 데이터 만들어주면은 아주 쉽게 그냥 데이터들을 연결시킬 수 있게 되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결론을 맺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그 스마트 네이션이 되든 스마트 시티가 되든 아니면 스마트 빌리지가 되든 농촌이 되든 지혜손을 가지고 데이터와 서비스를 공유하게끔 하는 어떤 그런 방향으로 연구와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혜손은 표준기구랑 ISO 표준기구, 그럼 저희 오토아이드랩 통해서 저희는 올리드 오픈소스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UTA라는 국제 스마트시티 연합과 또 같이 협력을 해서 이런 결과물들이 전 세계에서 많이 활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린 내용들은 as it is, 그 다음에 조금 미래를 보는 재성국제 표준이거든요. 그래서 내용을 잘 이해하신다면은 다양한 상상들을 하실 수 있고 또 지혜성을 통해서 아마 실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차원에서 계속 저희랑 협력을 하기로 했으니까요. 끈끈하게 같이 협력을 하면서 미래를 준비를 했으면 합니다. 예,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죄송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